성장을 위한 좋은 습관 3가지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를 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선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키가 너무 작거나 소화비만, 이른 성조숙증으로 인해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이 우려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소아청소년 성장검사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의대병원 한방소아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소아청소년 성장검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한의대병원 한방소아과 이지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병원 한방소아과 조연수입니다. 교수님, 키가 작으면 보통 성장이 더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성장장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장 속도가 더디거나 현재 키가 또래에 비해서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연령, 성별의 또래 대비 3% 미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작은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 한 줄로 세었을 때 앞에서 1, 2등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 어른들께선 흔히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코로나19 이후로 내원하는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비만한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조사된 통계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비만은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켜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위협하지만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사춘기 발달을 촉진하는 성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비만한 아이들은 성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성조숙증이 유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성인 키가 작아질 수 있어서 비만에 대한 검사와 치료도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조숙증도 소아비만큼 최종 성인 키와 연관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성조숙증이 동반된 경우 현재 아이가 또래에 비해 조금 더 크다고 하더라도 조기 골단 유합, 즉 성장판이 빠르게 닫혀서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치료를 함에 있어서 사춘기의 발달 정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성조숙증이 동반되어 있다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면서 고연령이 여연령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의 키는 부모님의 키 유전과 밀접하다고 하는데요. 유전이 아닌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유전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염색체 이상, 만성질환, 성장호르몬 결핍 등으로도 성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인을 파악해서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특발성 저신장이라고 하며 한의 치료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질문일 텐데요. 성장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인가요? 성장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5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이 있어서 정상적인 영양 섭취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잔병치레가 워낙 심해서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넷째로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작거나 부모님 키가 현저히 작으신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나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이나 체지방률이 과다해서 소아 비만이 우려되는 경우도 성장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성장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고,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장은 아이 발달 상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점검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통증이나 질환이 있어서 받는 치료가 아니다 보니 언제든지 성장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적절한 치료 시기인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제한적이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보면 출생에서 만 2세까지 급격한 성장을 하는데 이 시기를 제1 성장 급진기라고 합니다.
이후 여아는 만 10에서 12세, 남아는 만 12에서 14세까지 연간 5cm가량 크는 시기를 보냅니다. 이후 사춘기 변화와 함께 제2 성장 급진기에 진입하면 연간 8에서 10cm의 성장을 보이며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성장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또래에 비해 작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내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며 특히 사춘기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더욱 원활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대병원 한방소아과에서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검사를 위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성장을 목적으로 내원하게 되는 경우 먼저 키 체중을 측정하고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체내 수분, 단백질, 지방량을 확인하고 현재 성장 상태와 비만도를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협진을 통해서 엑스레이, 혈액,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 골연령, 즉 뼈나이, 성장판 다침 여부,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해서 여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혈액, 소변 검사의 경우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해서 빈혈, 당뇨, 신장질환 이런 기초 질환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 혈액 검사를 하고요. 성장 호르몬 관련 단백, 성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지질,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한의학적 기본 진찰 방법인 망, 문, 문절을 통해서 개별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을 해서 현재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을 찾고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게 됩니다. 한의대병원 한방소아과에서는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침치료와 같은 한방치료와 한약 처방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성장 치료를 하시나요? 성장장애 한의 치료로는 한약, 침, 부항, 뜸 등의 치료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한약 치료는 성장장애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아이들마다 성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처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침 치료는 성장판 주위 혈자리 또는 뼈나 근육에 관련된 경락 혈자리에 시행되고 자극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의대병원에서는 원활한 한양방 협진을 통해서 필요한 검사랑 치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한의대병원 한방소아과에서는 오랜 기간 아이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한방 성장 치료를 담당해왔습니다. 아이의 전신 상태를 조절해서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치료고 유아기, 학령기, 사춘기 성장 시기에 맞춘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일상생활 속 지켜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장을 위한 좋은 습관 3가지를 기억하세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됩니다. 참 쉽죠? 구체적으로 성장을 위한 좋은 식습관이란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한 양의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마치도록 하고 음료수, 주스, 젤리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등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잘 놀아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신체 활동이 매우 부족합니다. 성장에 좋은 운동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줄넘기, 태권도, 수영, 스트레칭, 각종 구기 운동 등 전신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 하는 운동이나 특정 근육만 발달시키는 운동은 아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자야 하는데요. 매일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들면 더욱 좋겠죠. 자기 직전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제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숙면을 방해하는 야경증, 야뇨증, 비염 등의 질환이 있다면 빠르게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성장검사 진료 시스템을 갖춘 한의대병원 한방소아과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아청소년 성장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를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